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나카무라 분이 바빠서 대신 또 오셨는데 어떻게 또 일본분에서 스바루를 타시는 또 이치프님이 오셨어요? 스바루는 계속 잘 타시잖아요. 팔 겁니다. 영상 나가고 엄청 비싸게 막 판다 그래도 안 파시던데? 아니, 인자 만나면 팔아요. 아 그래도 너무 좋죠 차는. 차는 재밌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내 피가 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너무 좋지. 무슨 피? 아니 빨간 피. 또 요즘 또 공분을 사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2017년에 제가 타고 있는 차가 EGR 쿨러 리콜 때문에 아주 제가 엄청난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게 또 4차 리콜이 또 터졌어요. 네. 근데 웃긴 게 또 똑같은 EGR 쿨러로 그냥 새 거로 교체해줘. 개선된 게 아니라. 문제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야죠. 제대로 된 제품으로 교체를 했으면은 이런 리콜이 또 터지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기 힘든 거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네. 이 자동차 관리하시는 몇 분이 이제 추론을 한 게 있어요. 이제 결론을 그쪽 분들이 내린 거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BMW EGR 쿨러는 네. 입구에서 제어를 해요. 그러니까 이 플랩 자체가 너무 고온이다 보니까 이 고온에 못 버티는 이 플랩이 네. 열린 상태에서 고착이 돼서 그 고착된 문제로 인해서 배기가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유입이 되면서 네네. 화재로 이어졌다. 네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제어하는 문을 출구 쪽으로 옮겨라.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 왜 안 하던 짓을 했냐? BMW 측은 네. 부품을 잘못 만들었다. 그래서 부품 만든 곳을 조졌죠, 일단.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구조로 리콜이 안 터지게 만들어. 네네.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완전 바꿔야 되는 건데. 네. 그럼 제가 이쯤에서 궁금한 거. 저희가 이제 머릿속으로는 미국 리콜법 같은 경우 굉장히 빡세고 리콜이 떨어지면은 뭐 여러 비싼 과징금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은폐하지 않고 먼저 자발적으로 막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혹시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서로 추구하는 방향은 같아요. 이제 체계적으로 딱 잘 잡혀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완성도라든가 네. 과징금을 얼마를 먹일 것인가, 네. 그리고 이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립이 잘 돼 있다라고 해야 되나? 담당 부서라는 게 우리나라는 국토부, 자동차 안전관리연구원, 네네. 그리고 이제 교통안전. 네네. 그러니까 이게 부서가 되게 많고 이 부서들끼리 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이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서로 간에 이제 차별 문제라고 해야 되나? 악력성. 네. 네. 그래서 싸움도 심하고 네. 미국에서 먼저 리콜을 한 걸 우리나라에서 리콜하지 네. 우리나라에서 먼저 리콜한 다음에 미국에서 리콜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그러니까 거의 미국에서 다 밝힌다라고 보면 돼요. 그 네. 이유 또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가 개발한 제작 물건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네. 그러니까 결함이 발견됐을 때 5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 리짜에 5일 이내에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네. 어떤 과징금과 어떤 벌금을 먹일 건지도 네. 다 잡혀져 있단 말이죠. 네네. 우리나라 더 빨라. 그렇죠. 5일 이내가 아니라 네. 즉각 국토부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즉각이면 알자마자 돼. 바로. 알자마자 바로. 근데 네. 안 알렸을 때 어떻게 할 거다라는 법이 아직 없어요. 리콜 조사하는 조사 기관에서 네. 자료를 크게 요구를 한다고 해도 네. 그 자료를 안 줘요. 안 줬을 때 무슨 페널티 그런 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시했다가는 무시했다가는 그 부품의 세세한 도면이랑 역할이랑 소재랑 그러니까 그걸 컨트롤하는 전체 총괄 기술력을 다 넘겨줘야 돼요. 안 주면 이제 그냥 바로 과징금도 과징금인데 네. 운행 정지. 운행 정지. 네. 그러면은 차를 그 차를 내가 못 몰아. 그러면은 차주분들도 피해잖아요. 그거에 대한 피해를 이제 리짜에서 그 브랜드에 청구를 하죠. 과징금 플러스 그런 위계약금이나 위로금이나 이런 걸 다 이제 포섭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같이 리콜이 터진 것 중에 또 하나가 제네시스 라인에 다 들어가는 2.0 가솔린 엔진에서 고압 연료 파이프 이것 때문에 또 리콜이 발표됐어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떤 건가? 심각한 건가요? 아니면은 뭐 연료 펌프 라인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저거는 그 연료 라인이 아니라 연결부. 아. 그 클램핑하는 그 연결부 클램핑이 약간 불량인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교체해 주겠네요, 보통? 아니요, 이거 빼기 힘들 텐데 아마 이거 이 전체를 교환해. 아, 그리고 이거 많은 분들이 이런 리콜이 터졌을 때 내 차가 여기 해당이 돼? 안 돼?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동차 리콜이라고 치면 car.kr이라고 나오잖아요. 리콜 알림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제 차를 등록해놓고 제 번호를 입력해놓으면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리콜이 만약에 떴어. 네. 그럼 문자로 알림이 오는 서비스. 리콜 알림이 뜨면은 이제 바로바로 문자가 오니까 그거를 꼭 하시고 바로 이제 일바로 예약을 하셔야 돼요. 특히 수입차.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리고 또 이번에 했던 리콜 중에 가장 제 눈을 또 사로잡은 거, 제가 위험해 보이는 거는 포드에서 나오는 이제 토러스하고 익스플로러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등장 드라이브 샤프트라 그래서 네. 양쪽 드라이브 샤프트 길이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이제 하나의 장치예요. 미션 쪽 등속은 짧고 네. 고속 등속은 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등속 길이가 다르면 토크 스티어라는 게 생겨요. 네네. 그걸 막아주려고 이제 등장 드라이브 샤프트라는 걸 써요. 네네. 근데 그걸 잡아주는 브라켓이 이제 지금 불량이라는 건데, 네. 그림상으로는 이게 주물이 아니고 철판 같아요. 네. 이거는 한 번에 부러지진 않을 것 같고 진동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이렇게 가속했을 때는 진동이 느껴지는데 악셀을 놨을 때 진동이 안 느껴진다. 네네. 거의 100% 등속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토로스 타시는 분들 중에 그런 증상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브라켓이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FCA 코리아에서 이제 크라이슬러 360대 크랭크 샤프트 톤 휠 제조 불량,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한 문제인가요? 네, 이건 심각한 문제. 엔진을 내리거나 미션을 내려야 돼요. 아, 그리고 이 크랭크 샤프트 톤 휠이라는 이 부품 자체가 네. 불량이 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이거 이거를 빨리- 안 갈아줄 것 같아 진짜. 다른 식으로 해줄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이거 이치프님이 또 이거는 준비 안 해오셨더라고. 나 이거 인피니티 일본 이 차 지금 이거 승객석 에어백 모듈 교환 이거 리콜 떴습니다. 인피니티 FX35, 45 타시는 분들한테 일본에도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왜 이거는 준비 안 해오셨습니까?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이치프님 기준에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아 진짜 닛산 나뭐 굳이 교환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날카롭게 본 게 있습니다. 이 보도 자료를 보면 이게 자동차 관리법 31조 2에 따라서 이 리콜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내 사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의 수리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네. 기간은 정해져 있어. 1년 안에 이제 보상을 받고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이거 사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좋은 제도인데 네. 다 받아내기 힘들어요. 타이밍 체인, 네. 구동류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파손됐을 때 네. 타이밍 체인 값만 줘요. 그런 공임은 자기네가 인정을 안 측정하기 해주고. 말을 때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부품값에서 조금 더 받을 수는 있겠죠. 와, 그거 너무 속상하겠다. 근데 독일 리콜은 재밌어요. 이제 얘기하면 어떡해요. 안 끝났는데. 물어봤으니까. 그럼 나한테 물어봤다고 얘기해줘야지. 독일은 특이하게 자동차 제작자 있잖아요. 네네. BM 벤츠 아우디가 차량 검사소를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그 리콜을 한 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굳이 서비스 센터 안 가고 자동차 검사소. 근데 검사는 매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리콜을 모르고 있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 검사 받으러 갔는데 리콜이 있다. 리콜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쌍용 렉스턴 칸 출시가 됐어요. 근데 렉스턴 칸 펠이라서 디자인만 좀 많이 바뀌고 엔진 미션 그런 거는 다 거의 동일한데, 이 타이밍에 맞춰서 미국에서 이제 현대 산타크루즈라는 픽업이 출시가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 산타크루즈 같은 경우는 보니까 투싼 플랫폼이 기반으로 돼가지고 모노코크 바디고, 쌍용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바디예요. 그리고 사이즈가 비슷하더라고요. 대형 픽업이 아니라 투싼급이에요. 미국에서 과연 이 산타크루즈 이 모노코크 바디의 픽업이 경쟁력이 있을지. 대부분은 픽업은 바디온 프레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산타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더 적합한 픽업인데,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힘들죠. 그렇죠. 미국에서 생산한 거는
그렇죠. 그러기 힘들죠. 우리나라 현대 노조 때문에. 네. 노조뿐만 아니라 네. 그 개발을 이제 미국에서 했으면 네. 미국에서 이제 판권을 갖고 있는 거라서. 저희 예전부터 하체 찍을 때 모노코크가 모든 면에서 좋다. 예전처럼 모노코크의 그 철에 대한 소재에 대한 질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프레임 바디에 대한 강점이 많이 옛날처럼 좋지가 않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차이가 아직도 근데 많이 존재하나요? 그렇죠. 왜냐면 철강은 네. 모노코크만 발전한 게 아니잖아요. 네. 프레임 바디 철강도 발전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아직도 프레임 바디가 이제 강성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죠. 험로 주파나 이런 거에도 유리하고. 그리고 약간의 유연성이 있어가지고 프레임 위에 이제 적재함이랑 승객 구간이 얹혀져 있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프레임 바디는. 그럼 이제 내가 짐을 가득 실었다고 치면 네. 짐칸이 이렇게 흔들리는 네. 거를 프레임까지 전달이 잘 안 돼요. 중간에 완충하는 완충 형태가 있어요. 짐을 실었을 때 그럼 실었을 장점이 때. 엄청 크네. 네. 그리고 약간 험로 갔을 때 이 차대가 비틀어질 때 짐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승객 구간까지 이렇게 꺾이지 않죠. 그리고 적재할 수 있는 용량도 프레임 바디가 훨씬 높죠. 이치프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모노코크 프레임 어떤 거 사실 겁니까? 프레임. 사고 났을 땐 혹시 어떤? 프레임 바디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네. 이제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네네. 경찰 이제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쌍용차를 많이 타세요. 그러니까 쌍용차뿐만 아니라 네. 이제 프레임 바디 모하비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왜 그렇죠? 현장 교통사고 현장을 가장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모노코크 바디의 메인 차대라고 볼 수 있는 골격 위치랑 네. 프레임 바디의 골격 위치가 서로 달라요. 프레임 바디가 높아요. 아, 높아요. 그러니까 서로 차대 차 사고가 났을 때는 프레임 바디를 타고 있는 사람이 덜 다쳐요. 그래서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사고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프레임 바디 차가 이제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프레임 바디를 좀 선호해요. 맞아요. 이게 아무리 뭐 모노코크도 발전을 하고 별 차이 없고 좋다고 해도 큰 충격적인 장면을 내 눈으로 직접 딱 목격을 하면은 내가 본 게 전부가 되거든요. 이치프님은 본 적은 없죠? 저건 많이 봤죠. 어떤 거요? 이제 공업사에서 근무할 때 제가 경찰을 안 사거든요. 네. 아, 저 레이 타고 다니는데. 완전 그 차량의 저 레이 타고 성체를 있어요. 알아볼 수 아, 없어요. 안전 운전 하셔야죠. 방어 운전. 아, 근데 운전. 사고라는 게 나만 지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 없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또 마지막 이제 뉴스인데 2월 달에 타이거 우즈 기사 보셨죠? LA에서 골프대회 참가했다가 그 이제 시승차로 GV80 준 거 가지고 전복 사고가 나서 크게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LA 그 연방 보안관이 발표했는데 이제 140km로 뭐 커브를 틀다가 전복이 됐다. 근데 이게 여기서 웃긴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2월 달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제네시스, 현대, 기아가 미국에서 역대 가장 큰 매출, 그리고 3월 달에는 가장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 그래서 그날 우리나라에서 거의 7% 가까이 주가가 올랐어요. 기사가 나온 날. 차 실내는 뭐 아무런 손상이 없었고 에어백이 막 잘 터졌다 그러면서 안전하다는 뉘앙스로 막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3월 달에 최다 판매량 기사가 딱 떴어요. 이거는 호재를 작용을 했겠죠? 그렇죠. 작용한 거. 그 사고차 옆에 제네시스라고 안에 대문짝만하게 써 있었지. 그렇죠. 그리고 뭐 뉴스에서 24시간 계속 나갔잖아요. 네네. 그 뉴스가. 네네. 그게 엄청난 광고가 된 거죠, 사실. 아, 근데 이거 저는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호재로 작용하는 거 보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주말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 차 안에서 마리화나 약통이 발견이 됐다. 근데 이미 전과가 있잖아요, 타이거즈. 약지라 그랬더라, 사람들의 약지. 미국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하고 소송을 해서 이제 SK가 패소를 했는데 합의를 했다. 합의금이 2조 원입니다. LG를 상대로 SK가 2조 원을 주고 모든 혐의를 다 이제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이제 코나 배터리 보상 리콜하는 데 이제 쫙 들어갈 건데 이런 뉴스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좀 이렇게 전문적인 거 할 때는 좀 자주 나와주세요. 전문적인 거 할 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미마셍.